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속초 2차 아이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곳은 이렇게 다양한 프리미엄을 내세우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분양가는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 지금 전용면적 25평,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많은 세대수, 이 578세대 중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가 있는 곳이 메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전용면적 25평인데 현재 나와 있는 가격이 3억 1,88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2020년도에 3.5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치에 있는 거죠. 이 위치네. 즉 도핵심 지역, 즉 도청이 있는 곳과 그 다음에 건축비 정도의 그 사이에 있는 금액대로 나왔다는 거죠. 분양가가. 그렇다면 우리는 보는 거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속초 2차 아이파크 분양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조양동 코하루 아파트가 과연 어땠는지를 봐야 될 거예요. 과거에. 그렇다면 이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분양받고자 하는 이 아파트의 미래도 알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속초 코하루 이 아파트는 2006년에 준공된 거죠. 2006년에 준공되었다면 2006년 10월, 그러면 2007년 이때라면 우리가 거의 준공된 때죠. 그때. 그래서 우리가 2008년도에 이렇게 미국과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이었던 2007년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1억 2,591만 원 이렇게 있죠. 1억 2,591만 원 있고, 그 다음에 미국과 금융위기가 터져서 넘어가는 그 시점을 보면 대략적으로 1억 1,000도 있자리도 1억 2,500, 즉 대략적으로 본다면 1억 2,591, 1억 1,000, 한 1억 2천 정도를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속초 조양 코하루는 한 1억 2천 정도 있어야 됐구나. 그렇다면 2017년도에 1억 2천은 그 점수가 3.3인 거죠. 3.3이다. 그렇다면 현재 2019년도에 이 위치 내에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통화량을 흡수를 잘 해주었다면 우리가. 그렇다면 현재 나와 있는 금액이 이렇게 보면 2억 700, 2억 700짜리 있고 2억 700, 또 2억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10층 이상에서, 우리가 10층 이상에서는 통화량 흡수를 잘 해줬다는 거예요. 통화량 흡수를 잘 해주면서 따라왔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10층 이상에서는. 그리고 나머지 아래층에서는 그보다 낮은 쪽에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 낮은 쪽에. 그렇다면 3.3에서 통화량 흡수를 잘 해줬는데 그게 10층 이상에서는 그랬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거는 어땠는가? 그럼 다른 시기 때 과거는 어땠는가를 본다면 2007년, 2006년도에 이곳은 2007년에 이 3.3은 2017년, 즉 준공돼서 10년이 됐을 때 이곳의 아파트 가격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면 1억 5천에서 1억 9천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시면 1억 4천, 2억 4천, 2억 5천, 2억 2,500, 2억 3천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가보다 많게는 적게는 10%에서 한 20% 정도로 보이는 거죠. 20% 정도의 가격 상승, 그때 매매 가격으로 거래됐다는 거예요. 즉 이때 들어오셨던 분들, 2007년, 2006년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사실상 분양가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들어온 거죠.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분양가보다 더 비싼 가격대로 들어왔거나 10년 된 아파트를 분양가대로 받아준 거죠. 따라서 이랬기 때문에 한 번에 폭등이 일어났고 속초에 폭등이 일어난 거죠. 이게 적정가 레벨이란 폭등이 일어났다가 다시 떨어질 때 좀 더 떨어져 있는, 조정을 받고 있는 곳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곳이, 속초라는 곳이, 우리가 속초 조하루 코하루 이거죠. 조양 코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3.3에서 시작해서 통화량 흡수를 잘 해줬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 이상보다 더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있구나. 그렇다면 3.3에 신규 분양을 받는 것은 그리 나쁜 일은 아니겠구나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속초에서 나쁜 건 아니겠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10층 이상에서는 잘 유지되고 있었구나 정도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조양 코하루 아파트가 3.3에서 잘 흡수해 줬다. 그리고 그 전에 폭등도 한번 있었다. 그 2006년, 2007년 그때 폭등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내가 10년 정도 된 아파트, 그런 구축을 받아줄 때 절대로 내가 비싼 가격에 받아주면 안 되겠구나.
또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를 아는 거죠. 또 하나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게 아이파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 3억 1880은 3.5다. 그러면 3.5인 거죠. 3.5다. 이 말은 3.3, 3.5. 그래서 대략적으로 아 우리가 이곳에 10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가지고 있다면 통화량이 늘어나면 또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겠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아이파크 근처였다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또 하나 대한민국 환경은 어떤 거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자산가치도 화폐가치 를 놓고 2배 이상과 이하를 나눠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 위쪽 구간에서는 아파트가 투자적 기간이죠. 투자적이에요. 그럴 시기는. 그래서 우리가 2006년, 7년 있고 우리가 2008년도, 2009년도 우리가 이렇게 투자적 시기였다면 이 2배 이하였을 때는 이제 거주적 시기로 바뀌는 거죠. 거주적 시기로 바뀐다. 거주적 시기. 따라서 현재는 2020년도는 거주적 시기이기 때문에 거주적인 입장으로, 거주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파트 시장을. 자, 그 속초도 이렇게 2006년, 7년 바로 이 시기 때 폭등이 한번 일어난 거죠. 10%에서 20%의 상승이. 자, 일어났던 그런 시기를 겪고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속초는 또 처음이기 때문에 다른 곳을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속초 조양동에 보면 이렇게 초등학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아파트가 있죠. 부영 이렇게 아파트가 있죠. 부영이 있고 뭐 이곳이 보면 메가박스와 아이맥스 상영관, 그 다음에 뭐 롯데 슈퍼,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원 있다면 뭐 웬만한 우리가 아파트에서 갖출 건 다 갖춘 아파트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곳이 속초에서는 그런 거죠. 자, 이곳이 준공을 언제 했냐면 1995년도에 한 거예요. 그렇다면 실거래가가 이렇게 찍힌 걸 보면 2006년이죠. 2006년이라면 그때가 10년이죠. 10년에서 11년 정도 됐을 때죠. 그러면 이 가격이 이렇게 2007년부터 시작해서 이 금액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그래요. 한 9천만 원, 9,300, 9,500, 8,750, 9,000, 9,700, 9,800, 9,300, 9,000. 대략적으로 9천 정도죠. 9천. 그리고 이곳의 10%한 5% 정도, 5% 정도가 본다면 한 5% 정도 더 높은 가격도 있었다라고 본다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2007년에 9천만 원 2.4였고 뭐 더 높은 가격이었다면 뭐 2.7 이렇게 있었겠죠. 이 아파트 가격대가. 그러면 현재 이 위치 내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죠. 시간이 지나서 이 위치 내에서 2.5에서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있는 위치를 이렇게 본다면 대략적으로 아파트 가격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 있고 1억 4,700, 1억 4,700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걸 보고 2008년도의 가격들을 본다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번 폭등이 일어난 거죠. 속초는 기본적으로 2006년, 2016년, 2017년 폭등이 일어났고 일부 조정을 받는 구간에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2점대와 3점대에서 그런 거죠. 속초가 2점에서 3점대에서 통화량 흡수해주지 못했느냐 한다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양을 3점대에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구축도 2점대라는 거죠. 2점대. 즉 건축비 정도 수준대로만 들어간다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란 거죠. 이 도시가.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속초나 이런 도시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방에 뭐 대구, 뭐 울산, 부산, 광주, 뭐 이렇게 대전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 광역시인 거죠. 광역시. 각 지방을 관장하는 도시들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방을 관장하는 도시라는 것은 그 부산이란 인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산이란 인구 자체만 보는 게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경남 뭐 이렇게 있고 뭐 경북 있고 광주 이런 식으로 있고 충천 이런 식으로 있죠. 충청이죠. 이런 식으로 있다면 그 도시의 부가가치가 이 도시를 통해서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시들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방의 메가시티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적 목적으로 본다면 이런 광역시 이상부터 보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수도권.
있고 인천광역시 있고 이렇게 서울 이런 곳들이 이제 투자적 목적으로 볼 때 안정성이 좋은 거예요. 하방에 대한 경지성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이래서 하방의 경지성이 좋다는 건 뭐냐면 어느 지역이라든지 우리가 속초를 보았듯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어떤 도시라도 안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통화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올라가는 건 맞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을 때 투기적 수요라든지 투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투자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수요들이 따라서 밀고 올라간 다음에 이 부분을 지켜서 다시 이걸 지켜주는 부분, 이 상승을 지켜주는 부분 실거주적 목적, 실거주자들 들어와야 되는데 이 실거주자들이 들어왔을 때 이게 버거워지면 이게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무너지는 거다. 무너질 때는 어떻게 무너지면 자신의 적정 가치보다 더 무너지게 되는 거죠. 더 무너지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지방의 광역시 이상부터는 이렇게 무너지면 무엇이냐면 SOC 사업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SOC 사업이라는 걸 통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한 광역시나 이런 광역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적 타당성 있죠. 사업적 타당성이 훨씬 좋은 거죠. 타당성에서. 그래서 이걸 다시 이렇게 다시 적정 가치 쪽을 밀어 올려줄 수 있는 힘 자체가 광역시가 많다는 거예요. 속초보다는 당연히 부산이 더 많겠죠.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당연히 서울 가격이 무너지더라도 서울이라는 게 대한민국 경제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치고 올라가겠죠. 왜냐면 수도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광역시 이상부터를 투자적 목적으로 보시면서 접근하는 게 좋다. 그리고 2020년도는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거주적 목적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이렇게 염두에 두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속초 이번 분양가는 아이파크 분양가는 이렇게 볼 거예요. 속초라는 것이 잘못된 곳이 아니다. 2점과 3점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해줬다. 이곳이 통화량 흡수를 해줬던 곳이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2점에서 3점이라면 이런 도시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광역시죠. 광역시든지 아니면 서울 쪽에서 건축비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집 장만하는데 그런 도시들의 건축비 정도 수준에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다. 다른 광역시라든지 수도권 서울의 건축비 정도 수준으로. 그런데 우리가 2020년도부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거주적 성격이 강해진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속초 아이파크나 속초 이런 곳을 볼 때는 기본적으로 투자적 목적보다는 거주적 목적으로 보시고 투자적 목적은 하방 경직성이 좋은 광역시 이상부터 보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속초 아이파크 2차 분양가 분석 및 속초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